내원하시는 피부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피부 자체의 증상 외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아토피로 고생하던 시기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었죠. 지긋지긋한 피부 질환이 잘 낫지 않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 뇌, 피부 축, gut brain skin axis 이론입니다. 오늘도 정대영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노원점 정대웅 한의사입니다. 장, 뇌, 피부 축 이론은 피부와 음식과의 관계, 피부와 스트레스와의 관계, 그리고 피부와 수면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지긋지긋한 피부 질환이 잘 낫지 않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장내 피부축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 피부축 이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 이론의 시작은 1980년대였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광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의사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이러한 주장은 무려 25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피부 환자분들도 장이 불편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내원하시는 피부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피부 자체의 증상 외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위장과 수장, 그리고 대장과 관련된 장애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뇌신경계통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아토피로 고생하던 시기에는 단순히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이 합병되었는데요. 피부뿐만 아니라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장, 뇌, 피부축 이론을 알게 되면서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장내 피부축 이론을 적용하기 힘든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초기나 급성기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장내 피부축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질환이 1, 2년 이상 만성화되신 분들, 그리고 빈번하게 재발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장내 피부축의 연결고리가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체 해부학적으로 보면 피부와 장, 뇌, 이 세 가지의 조직은 서로 간에 가까이 붙어 있는 조직이 아니죠. 구조적으로는 거리감이 있는 조직입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세 개의 조직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인체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신비로운 부분들이 꽤 많죠. 하지만 장내 피부축 이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연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발전을 통해서 장내 피부축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성과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아토피로 고생하던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는 피부 환자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의 세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각종 미생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인체의 복잡한 생명 현상이 이러한 미생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 현상 자체가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콜럼비아 의대의 마이클 거시온 교수는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90% 이상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발견된 인쇄의 기관은 뇌를 제외하고는 장에 유일하죠. 그래서 마이클 거션 교수는 장을 제2의 뇌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피부 과학자인 덴다 미쓰히로는 제3의 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피부를 제3의 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덴다 미쓰히로는 뇌의 신경세포처럼 피부세포 자체가 색깔을 인지하고 맛을 느끼며 냄새를 식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명령에 따라서 부신이라는 조직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신뿐만 아니라 피부 표피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에서도 코티졸이 방출된다는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부와 뇌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기능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이 장내 피부축 관점에서는 무척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내 피부축 관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프고 장이 불편해지고 피부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맵거나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생각이 나죠. 게다가 술 한 잔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얼굴에 피부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다들 이러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현상도 장뇌 피부축 이론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장내 피부축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자료를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는데요. 환자분들께 특히 2가지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으로 먹는 겁니다. 음식은 장내 피부축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먹는 게 더 많죠. 보통 하루에 3끼나 4끼 그 이상을 먹기는 힘듭니다. 음식으로 먹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대죠. 스트레스, 걱정, 근심, 우울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먹는 것들은 뇌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과 뇌, 그리고 피부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내 피부축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사용해도 피부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낫지 않는다면 장내 피부축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내 피부축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